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입니다. 지금부터 본 영상을 통해 Git과 GitHub으로 협업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팀 프로젝트 하다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최종 파일, 진짜 최종 파일, 진짜 최종 파일 이렇게 파일이 쌓여가는 경험이요. 오늘 배울 이 Git과 GitHub은 바로 이런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우리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해도 충돌 없이 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자, 20분 동안 개념부터 실습, 그리고 우리 협업할 때 만나는 문제들까지 자, 모두 함께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Git과 GitHub이 뭔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GitHub의 구조와 동작 과정을 이해하고 설치와 그 가입 과정을 거칠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Git 기본 명령어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VS 코드로 실습을 해볼 겁니다. 로컬 저장소를 만들고 우리 원격 저장소와 연결하고 또 팀원들과 협업을 시작하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실제 협업할 때 만나게 되는 우리 push rejected라고 하는 문제랑 conflict, 충돌이죠. 바로 이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을 정리하고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Git은 쉽게 말해서 코드의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코드의 변경사항을 시간순으로 기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제 작성한 코드가 완벽하게 작동했는지, 또 오늘 뭔가 수정하다가 망가뜨렸다면 Git이 있으면 이제 어제 시점으로 단 한 줄의 명령어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GitHub은 뭘까요? Git을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드를 위한 구글 드라이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여서 코드를 공유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요즘 취업할 때 GitHub 프로필 당연히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또 하나의 이력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itHub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로컬 저장소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Git 저장소를 말합니다. 내 컴퓨터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또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공간이죠. 자, 두 번째는 원격 저장소입니다. 자, 이건 GitHub의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저장소입니다. 팀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중앙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로컬 저장소하고 원격 저장소는 지금 보고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한 내용을 원격으로 업로드하고 이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바로 push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원격에 있는 최신 내용을 다시 로컬로 다운로드. 자, 이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pull합니다. 자, pu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자, 동기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첫째는 일단 백업이 자동으로 됩니다.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자, 둘째, 또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 컴퓨터에서 시작한 작업을 학교에서 쭉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팀원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GitHub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워킹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고 또 파일을 수정하는 공간입니다.
VS 코드나 다른 에디터로 작업하는 그 폴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어리아, 바로 스테이징 영역입니다. 자, 이건 장바구니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작업한 파일들 중에서 자, 이번에 이제 저장할 파일들을 골라 담아두는 공간이죠. 자, git add 명령어로 파일들을 이 공간에 담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저장소예요. 자,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담긴 파일들을 git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자,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때 이제 버전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모트, 즉 원격 저장소입니다. 로컬 저장소에 기록된 커밋들을 git push라고 하는 명령어로 바로 GitHub, 즉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다른 팀원들이 작업한 내용을 가져올 때는 바로 git pul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최신 내용을 내 로컬 컴퓨터로 가져오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 흐름이 바로 git의 핵심입니다. 자, 파일 수정하는 등 여러 개의 작업을 하고, 자, 이제 리파지토리에 추가하기 위해서 일단은 스테이징 영역에 add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저장소에 커밋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과정.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push. 자, push 했으면 이제 반대로 로컬로 가져오는 pull. 자, 이렇게 사이클을 통해서 git의 어떤 흐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직접 실습할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git을 설치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git-scm.com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냥 넥스트 버튼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으로 충분히 우리가 gi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가 끝나면 터미널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git 그 다음에 대시를 2번 써줍니다. 대시 그 다음에 버전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버전 번호가 나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itHub 가입입니다. github.com에 접속해서 일단 사인업을 클릭하고 이메일 계정으로 간단히 회원 가입하면 됩니다. 무료 계정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보 설정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터미널에서 git config 그 다음에 빼기 2번, 즉 대시 글로벌 유저.name 해놓고 여러분이 GitHub에 가입할 때에 사용했던 이름, 그 다음에 유저 이메일, 자,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제 커밋할 때 누가 작업했는지 요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it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명령어입니다. 자, 첫 번째, git init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건 초기화라는 뜻이에요. 자, 현재 폴더를 git이 관리하는 저장소로 만들어주는 명령이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자,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자, .git이라는 숨겨진 폴더가 생기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모든 버전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git add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건 장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즉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변경된 파일들 중에서 자, 이번 버전에 포함시킬 파일을 선택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특정 파일만 담을 때에는 git add 파일 이름. 자, 모든 변경 파일을 담으려면 git add 점을 찍으면 전체를 선택하겠다. 변경된 파일 전체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git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진짜 저장하는 거예요. 자, 스테이징 영역에 담긴 파일들을 하나의 버전으로 영구 기록합니다. 이때 반드시 메시지를 달아줘야 돼요. git commit -m, 자, 메시지의 m을 뜻하고요. 그 뒤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의 첫 번째 commit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뭘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예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실전 예시에 있는 순서대로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첫 커밋이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순서대로 한번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Git의 세 가지 작업 공간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워킹 디렉토리. 자, 이거는 여러분이 코드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실제 작업 공간이에요. 파일 만들고 내용 바꾸고 삭제하는 모든 작업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커밋에 포함시킬 변경 사항만 이렇게 선별해서 담아두는 임시 준비 공간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이 10개 파일 수정했는데 그중 5개만 먼저 커밋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필요한 파일만 골라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담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파지토리, 커밋된 버전들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git 폴더 안에 이 모든 이력들이 보관이 됩니다. 자, 이 세 공간의 일단 연결은요, 바로 add와 commit 명령입니다. 자, add는 바로 워킹 디렉토리에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옮기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커밋할 몇 개의 파일들만 올려놓는 그러한 이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commit은 바로 이 스테이징에서 저장소로 파일을 이동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로컬에서 벗어나서 원격 저장소와 협업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git remote add origin URL. 자, 이건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등록하는 명령입니다. 자, 오리진이라는 별칭으로 GitHub 저장소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보통은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git push, 드디어 이제 업로드하는 명령이에요. 자, 로컬에 커밋한 내용을 바로 원격 저장소로 전송합니다. git push, 다음에 -u, origin main. 처음 우리 푸시할 때는 -u origin main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git push만 입력해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git pull. 이건 다운로드입니다. 원격 저장소의 최신 변경 사항을 내 로컬로 가져와서 자동으로 머지, 즉 병합하는 겁니다. 사실 이 git pull, 자, git pull은요, 패치 플러스 머지를 한 번에 해주는 복합 명령입니다. 자, 네 번째, git clone입니다. git clone URL. 이건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원격 저장소의 현재 내용을 내 컴퓨터로 복제해 옵니다. 자, 코드뿐만 아니라 모든 버전의 히스토리까지 다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협업의 기본 흐름입니다. 일단은 먼저 복제를 한 다음에 편집하고,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add하고, 그 다음에 git에 커밋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원격 저장소에 push, 다시 원격 저장소에 내 컴퓨터로 뭐 한다? pull. 자, 이런 사이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git의 꽃, 브랜치를 배워볼게요. 브랜치는 우리 협업할 때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브랜치가 뭔가요?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요. 메인 코드에서 독립적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A팀원은 로그인 기능을 개발하고 또 B팀원은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모두 같은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서로 작업이 충돌될 수도 있고 또 완성되지 않은 코드가 섞여서 엉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브랜치를 사용하면 이렇게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완성이 다 되면 메인으로 합치게 되는 거죠. 자, 사용 방법은 먼저 생성입니다. 자, git branch 생성인데요. 자, git branch feature login.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로그인 기능 브랜치를 생성해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 이동입니다. 이동할 때는 자, git checkout feature 해놓고요. 해당 로그인이라고 하는
브랜치로 이동해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치 병합입니다. 메인으로 돌아가서 git merge feature login 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같은 파일의 같은 부분을 서로 다르게 수정하면 머지 conflict, 바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뒤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브랜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업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작업하실 때에는 메인이 아닌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메인으로 머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가 구글에서 VS 코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VS 코드를 먼저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단계별로 따라서 여러분이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폴더 생성입니다. 경로는 바탕화면에 My Project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폴더가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 공간이 될 겁니다. 2단계 VS 코드에서 우리가 열기. 자, VS 코드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폴더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방금 만든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로는 저장소 초기화. 자, VS 코드 왼쪽 사이드바에 보시면 소스 제어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리파지토리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git init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파일 작업합니다. 간단한 txt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일 생성. 그리고 내용은 git 실습 시작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파지토리에 이 파일을 커밋할 건데요. 자, 소스 제어창에 변경된 파일 보일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메시지, 여러분이 첫 번째 버전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체크 표시, V라고 되어 있는 체크 표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커밋이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git이 관리할 파일이다. 즉 첫 번째 버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밋이 잘 완성이 됐는지 한번 로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VS 코드 하단에 보면 우리 터미널이 있을 겁니다. 터미널 부분에 지금 보고 있는 명령어를 쭉 입력을 해주세요. git log 대시 2개, 그 다음에 one line, 그 다음에 all 대시 2개, all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방금 만든 커밋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축하드려요. 우리 첫 번째 git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로컬 저장소를 GitHub 원격 저장소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itHub 저장소의 생성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github.com에 로그인 하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New 리파지토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소 이름은 My Project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Private라고 하는 걸로 선택한 다음에 Create 리파지토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URL, 원격 저장소의 주소 URL을 복사한 다음에 자, 요 생성된 이제 저장소 페이지, 아마 HTTPS로 시작하는 아마 원격 저장소의 주소가 보일 겁니다. 자, 그 주소를 일단 복사해 두세요. 자, 이 주소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코드. 자, GitHub 그 메뉴에 보시면 코드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코드 버튼 누르면 URL 복사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복사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로 오세요. 그럼 VS 코드에서 이 원격 저장소는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하느냐? 바로 VS 코드 그 소스 제어 창에 보시면 점점점으로 시작하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면 또 원격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원격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원격 추가 선택을 하시고 바로 그 복사한 URL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별칭을 혹시 넣게 되면 오리진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로 푸시. 자, 바로 이제 연결시켜 놓은 원격 저장소에 아까 우리 git 리파지토리에 올려놓은
텍스트 파일 하나를 이제 영구적으로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 즉 푸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제어창, 소스 제어창에 보면 메뉴에 푸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한글로도 보일 거예요. 자, 바로 그 푸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GitHub도 만약에 인증창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GitHub 인증할 때 사용했던 로그인 정보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이제 로그인해서 푸시 되면 정상적으로 업로드, 원격 저장소에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금 보고 있는 원격 저장소 연결 명령어, 자, git origin, 로그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로그로, git 로그 online all이라고 하는 걸로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origin main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이 보이면 이제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업로드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격 저장소 사이드로 가서 원격 페이지, 그러니까 GitHub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원격 저장소에 파일이 정상적으로 올라왔는지 한번 웹페이지, GitHub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로컬 원격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실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팀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일단 GitHub에서 동료 추가합니다. 저장소 페이지에서 세팅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메뉴에 보시면 Collaborators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Add People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팀원의 GitHub 이메일이나 뭐 사용자 명을 입력하고 초대를 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대를 이제 수락을 하겠죠. 그럼 팀원은 이메일로 받은 초대를 수락해야 합니다. 수락하면 이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 다음에 팀원 PC에서 클론을 합니다. 이제 팀원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VS 코드를 열고 터미널에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git clone, 그 다음에 GitHub 저장소의 URL myproject.git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원격 저장소의 모든 내용이 이 팀원이 컴퓨터로 그대로 뭐가 된다?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프로세스들 있죠. 기본적으로 add, commit, push, 그 다음에 다시 또 pull, 이런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쭉 이어서 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반드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git pull이라고 하는 가져오기, 즉 패치와 그 머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수행하는 git pull을 반드시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팀원이 업데이트한 내용을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나면 다시 또 add, commit, push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습관만 잘 들이면 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팀 협업도 준비 완료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ush rejected라고 하는 에러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 자, A 팀원이 먼저 코드를 다 수정한 다음에 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 팀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로컬에서 열심히 작업을 계속 하다가 푸시를 딱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바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B의 로컬 저장소가 원격 저장소의 최신 상태, 즉 A가 푸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입니다. Git은 안전을 위해서 이럴 때 푸시를 아예 차단을 합니다. 자, 에러 메시지는 아마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Rejected main, 뭐 fetch first error,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해결 방법은 뭘까요? 자, 3단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pull, 가져오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먼저 git pull을 실행하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최신 내용을 일단 현재 작업 중인 팀원의 컴퓨터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는 바로 머지입니다. 자, 다시 git이 자동으로 병합을 시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충돌이 없으면 자동으로 머지 커밋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머지가 다 끝났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라? 푸시. 즉 다시 git push라고 하는 걸 실행하면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이제 작업 시작 전에 항상 여러분이 git pull 하는 거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도 rejected라고 하는 문제의 한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pull. 시작은 무조건 pull이라고 하는 명령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push.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바로 충돌, 바로 conflict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은요. 일단 B가 같은 파일의 같은 줄을 서로 다르게 수정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변수의 이름을 A는 유저 네임, B는 유저 언더바 네임으로 바꿨다면 git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pull이나 merge를 실행했을 때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헤드, 그 다음에 녹색의 origin main, 자, 이런 이제 메시지가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있다? 충돌이 있다 라고 하는 표시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지금 고쳐져야 되는지를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파일을 열어서 수동으로 지금 충돌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색깔로도 구별이 됩니다. 마커로 표시가 되니까 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수동으로 읽어보시고 수동으로 병합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충돌 표시난 부분은 반드시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들을 통해서 add와 commit, 그 다음에 push 이런 식으로 원격 저장소의 마지막에 업로드 하는 순서대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VS 코드는요, 충돌 해결을 도와주는 UI를 제공을 합니다. 뭐 현재 변경사항을 수락하겠습니까? 뭐 수신 변경사항 수락, 두 변경사항 모두 수락. 그럼 아마도 대화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클릭만 하면 훨씬 쉽게 이제 여러분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돌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충돌난 부분은 이렇게 마커로 표시가 나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git과 github의 핵심을 모두 배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습 체크리스트로 단계별 실습 완료를 했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git과 github은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되돌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첫 커밋이 여러분의 커리어의 큰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